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걱정을 하고 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학원 컨텐츠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짓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의도가 정말 선한 의도이면, 그래서 그런 거면 결국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는 게. 이런 주제입니다. 각설하고 제 지난 세월 동안, 지난 2년 동안 제가 겪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육아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이게 아빠가 출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애들 둘은 제가 막 뭐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씻기는 거는 밤에 일단 씻겨놔서 아침에는 안 씻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기 정도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서너 살 그때거든요. 그때는 막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특히 방학 때는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빨리 어린이집에 던져 놓듯이 맡기고 가야 되니까, 얘가 막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해도 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를 완전 들쳐 업고 들쳐 안고 막 어린이집에 그냥 거의 뭐 맡기고 뛰쳐나오듯이 나오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남편한테 당신이 좀 육아휴직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이유는요. 저는 뭐 저는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만두는 거죠, 일을. 근데 남편은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걸 하면은 애 한 명당 1년씩 뭐 적지는 않지만 100 몇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가 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남편이 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뭐 100 몇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쉬어야겠냐고요. 돈도 비슷하게 버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 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육아휴직을 이제 시켰는데,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휴직을 시킬 때 주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말렸습니다. 예, 대단히 많이 말렸어요. 예, 왜냐하면 육아휴직하고 돌아가면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자리가 없어지고, 그냥 육아휴직이라는 말은 그냥 그 이후에는 퇴사를 해도 괜찮다, 진짜 마음을 먹은 사람만이 육아휴직을 시킨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제 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달라진 거죠. 너무너무 편해진 거죠. 제 자신도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요즘에 살찐 거 봐, 살찐 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빼지지가 않고 진짜 살이 쪄요. 아무튼 각설하고. 예, 그래가지고 애들도 너무나 편해. 뭐, 저도 막 매일 아침마다 동동거릴 필요가 없어. 근데 남편은 또 막 자상하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사람이라서 육아가 딱 맞아.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육아 휴직을 이제 그 9월인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9, 10, 11, 12, 1. 한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코로나가. 예.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는요,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어린이집.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고, 그때 완전히 워킹맘들이 완전 난리 났었지. 어디 애를 봐줄 데가 없는 거야, 봐줄 데가. 예. 그런데 나는 이제 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봐주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한창 또 코로나 또 유행했을 때 막 2, 3주 막 쉬었잖아요. 학원도 문 닫고 쉬고 초창기에는 줌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가족들이 또 오붓하게 4명이서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가 시골이라서 평수가 집의 평수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도시보다 그러니까 여기 한 45평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왜 가족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막 이러니까 전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은 이제 흘러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남편이 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본인 돈도 주식에 넣고 그다음에 제 돈도 주식에 넣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익이 이제 꽤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편이 직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직장에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그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말을 할 때는요 교회에 목사님조차도 걱정을 했다니까요.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도 걱정을 하고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식인 거죠. 보통 육아휴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번 주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그 회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새 2년이 흘렀어요. 그새 2년이 흐르고 애들은 쭉쭉 성장을 했고 많이 컸고 이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회사 나가는 날인데 물론 회사에서 그런 건 있었어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좀 해달라고 부른 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제 회사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엊그저께서부터 이제 회사를 나갔는데 아침에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남편이 또 일을 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긴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을 하루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여보 오늘 회사 나가니까 어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이제 옛날에 이제 회사 나갈 때는 항상 7, 8, 9시 뭐 이렇게 9시까지는 아니고 한 7, 8시 뭐 바쁘면 뭐 그 정도 애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한 7시 정도에 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7, 8시 정도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또 회사에 또 나온 첫날 또 사장한테 또 그랬다네요. 좀 일찍 나올 테니까 집에 6시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좀 일찍 나올 테니까 집에 6시까지 정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남편 직장까지는 막힐 때는 1시간 정도 되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라고 흔쾌히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게 다 내가 걱정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한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은 육아휴직 끝나고 잘린다. 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 이후에는 진짜 뭐 7, 8시까지 일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장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좀 일찍 갈 테니까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7시에 출발을 하긴 합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을 하기는 해요. 아무튼 7시에 나가면 이제 회사에 8시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5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또 그런 걸 사장한테 말할 줄 몰랐는데 또 남편이 또 똑똑하게 또 그런 것도 딜을 했어 또. 그렇게 되니까 뭐 너무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와, 진짜 너무너무 내가 이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은 게, 진짜 아이들의 심성이나 그 마음이 느긋하고 착하고, 이게 그 예전에는 막 아침에 애들 막 들쳐업고 막 어린이집만 막 갖다 놓고 애들이 울고 그래도 뭐 다독이기는커녕 왜 가서 학원 문을 열어야 되니까 막 이러고 난리를 쳤었는데, 너무너무 편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또 다들 뒤숭숭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다들 뒤숭숭하고, 그래서 막 부부가 막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때도 뭐 그런 가정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안 했으면은 그 모든 걸 제가 떠맡고 막 이러면, 제 또 성질 있는 또 성격에 성질 내고 또 뭐 그랬겠죠. 남편하고 싸우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 내가 걱정하던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 그 시즌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너무너무 좋았다.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애들이 너무나 잘 자라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근간이 뭐냐 이거죠. 근간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아이들을 좀 편안한 마음과 심성을 가진 아이로 좀 자라게 하자. 딱 이거였습니다. 예. 돈도 아니고 뭐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평안한 그런 심성을 갖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좀 키워보자. 몇 살까지? 아이들이 한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키워보자. 돈 생각이고 뭐고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저는 교습소를 하고, 남편은 이제 뭐 직장을 나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남편 직장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돈을 훨씬 많이 주고 좋은 곳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부려먹고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거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직장을 다시 구할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좀 남편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곳, 남편을 좀 자유롭게, 시간이 좀 플렉서블하게 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은 단 하나, 그냥 애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고 뭐 잘하게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요것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걱정하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깨우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의도가 선한 의도라면, 그리고 그 의도가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의도가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고 좀 선한 의도라면, 예, 그런 의도 속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한 삶을 살 수 있다. 요런 것을 요즘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서 애들이 일찍 오거든요. 저 나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